토니 월터스는 벌써 70살이다. 은퇴 후 그는 매달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소박한 아파트에서 그는 아내와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 나이 드는 세월 속에서도 토미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삶에 대한 작은 희망도 놓지 않았다. 비록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는 매일 꿋꿋이 살아간다. 오늘도 토미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은 아침의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토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고 자신의 몸을 느꼈다. 나이든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몸의 모든 뼈마디는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다. 그럼에도 그는 힘겹게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뻣뻣했지만 그는 혼자 옷을 입고 아침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토미는 간단하게 빵과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을 즐기는 대신 소박한 음식만으로도 그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했다.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토미는 아내 마가렛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스한 미소와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을. 아내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토미는 매일 부엌에서 혼자 분주히 움직였다.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매번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익숙한 위안을 느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토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의 아파트는 소박하고 낡았다. 커튼은 색이 바졌고 가구들은 조금씩 낡아갔지만 그런 것들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곳은 한때 그와 마가렛이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비록 지금은 혼자 남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였다. 매번 이곳에 앉을 때면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늘 그렇게 자상했고 그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했다. 그리고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상 토니의 편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관절은 쑤셨으며 시력도 나빠졌다. 매일의 삶은 온통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가족을 위해 하늘을 떠받치던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걸린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 그는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매달 있는 필수 코스였다. 비록 받는 음식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게 해주었다. 토미는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토미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아파트를 나서 토미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났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역 사회 음식 배급소는 그의 집에서 멀지 않았다. 매달 저소득층 가정들이 음식을 받으러 이곳에 왔다. 토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매번 배급줄에 서 있을 때면 토미는 자신처럼 나이 든 노인들 혹은 아이를 업은 싱글맘들을 보았다. 모두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잘것없지만 따뜻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음식들이 비록 간소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미는 이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따뜻한 도움에서 사회의 관심과 인정의 온기를 느꼈다. 오늘 그가 가져온 것은 기본적인 빵, 채소, 그리고 작은 쌀 한 봉지였다. 이 음식들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일주일을 버티기에 충분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토미는 봉지를 내려놓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미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소박한 삶의 리듬을 즐겼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토미는 다시 마가렛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식사 전에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곤 했다. 그리고 그는 매번 따뜻할 때 마셨다. 토미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끝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미는 아내를 잃었지만 여전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조셉이었다. 비록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평소에는 일 때문에 바빴지만 매달 전화를 걸어 토미의 안부를 물었다. 토미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토미는 아들과의 모든 통화를 소중히 여겼다. 아들의 매번의 안부 전화는 그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아들은 토미의 건강을 걱정했다. 토미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 아들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비록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토미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점심 식사 후 토미는 간단한 집안일을 계속했다. 가구를 닦고 옷을 정리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견뎌내고 있었다. 삶은 비록 고달팠지만 토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끈기로 자기 자신과 아들을 위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해질 무렵 토미는 창가에 앉아 바깥거리를 바라보았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주변을 밝히는 불빛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밝혀주었다. 비록 삶이 쉽지 않았지만 토미는 여전히 믿었다.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희망만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토미는 거리를 걸었다. 손에는 지역 사회 음식 나눔 행사에서 받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늘 그가 가져온 것은 채소와 빵 몇 조각이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토미는 알고 있었다. 삶은 고달프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언급 삭제 원문에 어머니 관련 내용 없음. 매번 마을 회관을 나올 때마다 토미는 언제나 작은 위안과 희망을 품었다. 자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적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거리를 걸으며 토미의 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산책을 좋아했고 이 자유롭고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다. 비록 그는 알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늙어감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걸음을 더욱더 빨리 하고 싶지 않았다. 삶은 비록 고달팠지만 토미는 그러한 어려움에 좌우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고 진흙투성이 길을 걸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길가에 주차된 고급 벤치에 꽂혔다. 햇빛 아래서
차에 번쩍이는 광택이 눈부셨다. 차의 상징인 금색 삼각별은 사치와 불을 상징했다. 토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눈앞의 이 차는 그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이 차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부와 삶의 격차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걸음을 멈춘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한숨을 쉬며 가슴 한구석에 시린 감정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는 순간 차 주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토미를 알아보지 못한 듯 곧장 차 앞으로 걸어가 벤츠를 출발시키려 했다. 그러나 토미의 옆을 지나가던 순간 차 주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토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 하는 겁니까? 차 주인의 목소리에는 멸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토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감히 내 차를 만고. 토미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차의 어떤 부분도 만지지 않았지만 차 주인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토미는 조금 당황한 듯 해명했다. 지나가던 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차를 만져? 차 주인은 비웃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토미를 쏘아보았다. 이런 늙은 거지가 감히 이 차에 가까이 오다니. 그는 토미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토미는 균형을 잃고 하마터면 땅에 넘어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옆에 있던 가로등을 잡았다.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차 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런 거지들은 정말 천박해. 감히 고급 차에 가까이 오다니. 차 주인은 조롱하며 경멸과 비웃음이 담긴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100년을 살아도 이런 차는 절대 못 살 거야. 알겠어. 토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력감이었다. 늙어버린 몸과 다리는 그가 반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차 주인은 토미를 그냥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는 계속 비웃으며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토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토미는 돌아서서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때 그의 귀에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왜 노인을 괴롭히는 거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토미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소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노부인은 앞으로 나와 토미와 차 주인 사이에 섰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중년 남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를 모욕할 권리가 없어요. 노부인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다. 차 주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차 주인은 당황한 듯 얼굴색이 변했다. 평범한 노부인이 토미를 위해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토미를 차갑게 쏘아보며 험악하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이 차를 만질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야. 말을 마친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노부인은 토미에게 다가갔다. 온화하게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토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감사함이 넘실거렸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다. 마음속에는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의 개입 덕분에 그는 약간의 존엄과 희망을 되찾았다. 천만에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차갑지는 않아요. 냉혹하고 무정하지는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생각난 듯 했다. 내 이름은 메리예요. 당신은요? 토미는 잠시 멍해졌다.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토미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노부인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토미,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세요. 토미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삶은 여전히 고달프지만 오늘 그는 세상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토미의 눈에는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사회의 불공정함에 맞서 그는 존엄 있게 살아갈 것이다.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토미는 음식 봉투를 조심스럽게 식탁에 놓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거리에서 겪은 충돌로 마음이 무거웠다. 노부인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얻었지만 그 차 주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떠도는 모래알갱이 같다고 느꼈다. 부와 권력의 무관심에 무력감과 자괴감이 반복해서 밀려왔다. 토미는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을 들고 기계적으로 씹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도시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했다. 한때 그도 이 도시의 일원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활약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에 점점 침묵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어졌다. 갑자기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토미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들 조셉이 서 있었다. 아들은 몇 달 만에 찾아온 것이었다. 조셉은 40살이 넘었지만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토미를 볼 때마다 항상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조셉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과 식료품이 들려 있었다. 슈퍼에서 아빠 드시라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괜찮다. 토미는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눈가에는 감회가 어렸다. 아들이 올 때마다 항상 바쁜 걸 알지만 그래도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너도 피곤할 텐데 일단 앉아라. 조셉은 손에 든 물건들을 식탁에 놓고 토미 맞은편에 앉았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눈빛에는 피로와 염려가 묻어났다. 괜찮다. 괜찮아. 토미는 가볍게 손사래를 쳤다. 웃으며 말했다. 늙어서 그런 거지.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행동이 느려졌을 뿐이야. 그는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셉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제가 걱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계속 미루면 안 돼요. 토미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아들의 말에는 약간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관심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토미의 생각은 멀리 떠내려갔다. 조셉은 그의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토미는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다. 오래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지런한 손과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다. 토미의 몸은 점점 늙어갔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를 해야 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얼마 안 되는 연금에 의지해야 했다. 토미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멍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물질적인 조건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거리에서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토미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이 과거에 쏟았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조셉이 토미의 생각을 끊었다. 다소 가벼운 어조로 물었다. 별거 없다. 동네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장도 봐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토미는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구나. 조셉은 그의 말을 듣고 눈에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비록 아버지의 연세가 많고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요셉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존경과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토미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어. 저녁 식사 후 요셉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토미는 소파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바깥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매번 아들과 함께할 때면 토미는 자신이 더 강해 보이기를 바랐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도 이제는 건강을 챙길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아빠, 내일 제가 좀 바빠서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은 짐을 정리한 후 몸을 돌려 토미 앞으로 다가왔다. 말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다음 주말에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올게요.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엔 감이 가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짬을 내어 자신을 보러 와주는 것은 무척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 너희들 바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 요셉은 고개를 숙이고 토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토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너무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의 관심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미 그에게 충분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토미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의 고독감이 서서히 사라졌다. 비록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가정을, 아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굳건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토미는 항상 조용한 삶을 좋아했다. 그의 일상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비록 그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지 않았고 삶 또한 어려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남아 있었다. 특히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젊은 시절 토미는 공사장의 건축 노동자였다. 두 손과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때 그는 가슴 벅찬 열정으로 매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 모든 디자인은 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토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건축에 대한 꿈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직접 설계하고 건설할 기회는 없지만 토미는 여전히 그림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항상 그림 노트를 꺼내 오롯이 건축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현실을逃避하고 위안을 찾는 방법이 되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토미는 낡은 그림 노트를 펼쳤다. 창가에 앉아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다. 비록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려낸 선들은 여전히 정갈하고 힘이 있었다. 매번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토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작품을 몇 번이고 감상했다. 마치 이 그림이 그에게 약간의 평온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림 그리기는 토미가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의 펜 아래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과 단순한 선들은 마치 그의 고독과 큰징을 잠시 가져가는 듯했다. 그에게 삶의 고민을 잊게 해주었다. 매번 그림을 그리고 나면 토미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느꼈다. 마치 이 건물들이 더 이상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인 것처럼 그는 꿈꿔왔었다. 언젠가 자신이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자신만의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나이 든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꿈을 좇을 만큼의 열정이 없었다. 심지어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다. 아들의 관심은 토미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이 단순한 그림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날 밤 토미는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눈을 비비고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다. 비록 몸은 더 이상 장시간의 피로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손에 든 펜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림들은 자신에게 단순히 건축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끈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가 본 것은 노부인 메리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토미 씨, 실례합니다. 과일을 좀 가져왔어요. 메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평소에 외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과일을 좀 가져왔어요. 토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메리.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받아들고 마음속에 따스함이 솟아올랐다. 이 관심은 그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선사했다. 마치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이 과일 바구니로 인해
모두 사라진 듯했다.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라서 가끔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껴요. 무슨 일을 하든 불편하고. 메리는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과일 좀 가져다 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평소에 드시면 좋을 거예요. 토미는 메리를 앉으라고 권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메리의 방문으로 토미의 기분은 한결 좋아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았다. 메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녀의 분위기에서는 굳건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토미 씨, 그림 정말 멋지네요. 메리는 탁자 위의 건축 설계도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토미는 약간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냥 취미 삼아 그리는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자조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예전의 꿈을 이루기는 힘들겠죠. 왜 안 되겠어요? 메리는 토미를 바라보며 눈빛에 확신을 담았다. 누구에게나 꿈을 좇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예전처럼 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그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잖아요. 왜 계속해 나가지 않으시는 거죠? 메리의 말에 토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빛에 불안감을 담은 채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몸도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메리의 말은 그에게 전에 없던 용기를 불어넣었다. 아마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토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속에는 감동이 차올랐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큰 꿈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그림으로 삶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메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직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나이는 꿈을 줬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때죠. 토미는 가슴속에 따스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빛났다. 고마워요, 메리. 당신의 격려 덕분에 다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는 말을 마치고 탁자 위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에 자신감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토미는 다시 펜을 잡았다.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가득했다. 비록 그는 70살이었지만 마음속 건축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메리의 격려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속 안개를 뚫고 다시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좇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토미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린 건축 설계도를 마주했다. 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매번 선을 그을 때마다 그는 오랜만에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모든 선들이 그의 지난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림에 점점 몰두하면서 토미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마치 젊은 시절 이상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과 마음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지금 그의 몸 상태가
예전처럼 열심히 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건축이라는 분야를 포기하지 않았다. 설계도를 다 그리고 나자 토미는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비록 그가 더 이상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그림은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토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다음 날 토미는 지역사회에서 조직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택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그들의 삶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토미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이 젊은 건축가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비록 간단한 설계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토미는 디자인 노트를 등에 메고 약간의 기대와 긴장감을 안고 지역사회활동센터에 도착했다. 오늘 활동에는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모두 젊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었다. 토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약간 불안해했다. 비록 그의 디자인 경험은 매우 풍부했지만 젊은 얼굴들을 마주하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정성껏 준비한 디자인 계획을 꺼내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 디자인입니다. 공간 배치는 노인들의 생활 요구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 배치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토미는 자신의 설계도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감탄했다. 토미 씨, 이 디자인 정말 훌륭해요. 특히 욕실의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 정말 세심하네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당신의 경험은 정말 대단해요. 토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디자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젊은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토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활동이 끝난 후 토미는 몇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이 든 이웃의 주방과 욕실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었다. 토미의 디자인은 이웃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오늘 토미는 다른 사람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직접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디자인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토미는 전에 없던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의 설계도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힘든 육체 노동을 할 수는 없지만 토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다른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그는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서 자신의 기여와 만족을 찾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토미는 창가에 앉아 바깥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행인들은 바삐 걸어다녔으며 차들은 쉴 새 없이 오갔다.
하지만 토미는 외롭지 않았다. 비록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삶이 쉽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토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눈은 확고한 빛으로 반짝였다. 비록 나이가 들었고 젊은 시절처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림 한 장이나 디자인 하나를 통해서라도 그는 여전히 이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토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토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정리한 후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오늘 그의 기분은 특히 좋았다. 어젯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며칠 전 토미는 지역 사회 활동에서 몇 명의 젊은 건축 디자이너들을 만났다. 그들은 토미의 설계도를 극찬하며 그에게 소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그들은 토미의 경험과 디자인 철학이 많은 신규 프로젝트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처럼 직접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토미가 일부 지역 재개발 및 건축 최적화 프로젝트에 디자인 자문을 제공해 주기를 바랐다. 토미는 마음속으로 감동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건축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건축 분야에서 은퇴했다고 생각하며 가끔씩 그림 노트에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마치 자신과 이 업계의 연결고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나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토미는 혼잣말을 하며 눈빛에 확고한 빛을 담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집에 앉아서 삶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자신의 지혜를 기여하고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토미는 자신의 디자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서 전시했던 건축 도면 몇 장을 챙겨 건축가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비록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사랑하는 건축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설계 사무소에 도착한 토미는 널찍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젊은 건축 디자이너들이 곧 시작될 소형 주택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토미를 보자 젊은 디자이너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존경과 기대가 담긴 눈빛이었다. 토미 선생님, 오셨군요. 한 디자이너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디자인 철학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과 인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져온 설계 도면을 펼쳤다. 이건 제가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설계한 아닙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공간의 기능성과 미학을 조화시켰고
안전과 편리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토미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들은 토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예리한 안목과 깊이 있는 디자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챘다. 토미 선생님, 정말 섬세한 설계입니다. 저희 젊은 디자이너들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셨네요. 다른 디자이너가 감탄했다. 토미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세대의 인정과 존경은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디자인은 단순히 체력에 의존하는 일이 아니다. 경험과 지혜, 창의력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는 더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젊은 인력이 아니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 건축가로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토미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직접 시공에 참여할 순 없지만 제 디자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토미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조언과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디자인 아이디어와 영감이 넘실거렸다. 그의 경험은 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되었다. 토미는 깨달았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젊은 시절에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다시 건축의 세계로 돌아온 그는 활력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이가 들었지만 토미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토미는 기분이 상쾌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열정을 되찾았다. 더 이상 젊지 않기에 예전처럼 큰 꿈을 좇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저녁 식사 후 토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엔 만족감이 가득했다. 나이는 들었고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살아있는 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다고 토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번뜩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미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건축 설계 일에 다시 뛰어든 후 그는 잊고 있던 열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완성된 설계도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토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아들 조셉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가족의 운명을 바꿔나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조셉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들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셉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토미의 안부를 묻곤 했다. 몇몇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면서요. 정말 잘 됐어요. 응, 괜찮아. 토미는 희미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주로 주택 설계를 하고 있어. 예전처럼 직접 시공을 할 순 없지만 내 디자인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보람 있어.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조셉은 감탄했다. 저는 아버지를 항상 존경해요. 제게는 최고의 롤모델이시죠. 아들의 칭찬에 토미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가족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런 가족들의 반응은 토미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미가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후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키웠다. 토미는 더 이상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지혜와 능력을 갖춘 가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어른이었다. 토미는 과거의 후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젊은 시절의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행복과 존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그리고 노년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돕고 자신의 꿈을 쫓았다. 비록 늙은 몸으로 직접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림과 디자인을 통해 세상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미의 건축 디자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의 삶, 가족, 사회에 대한 헌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가족에게 희망과 따스함을 선물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토미는 창가에 앉아 고요히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길을 찾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